한강의 기적 속에 기적은 없다. 다만 성실하고 지혜로운 노동이 있을 뿐이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기업인이자 성실한 노동자로서 이 나라의 비약적 발전에 한 몫을 다한 것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21일 타계 20주기를 맞은 아산 정주영. 그는 1990년 11월 한강의 기적을 지켜세우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에서 기적은 종교에나 있는 것이지 경제의 기적은 없다. 오직 피와 땀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산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봐 해봤어? 라는 그의 말을 떠올립니다. 해보지도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의 이런 발언은 그의 인생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의 기업가 정신을 이봐 해봤어? 라는 공격적 질문에 담기보다는 그래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뭐 라는 긍정적 사고에 둘 때입니다. 아산은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고를 때도 한 번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낙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 아산 정주영은 가진 것 없는 인생에서 잃을 것 또한 없다는 여유로운 생각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성격을 기반으로 무엇인가 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 성공을 맛보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실패 후에도 일어설 수 있는 밑바탕에는 낙천적인 그의 성격과 더불어 신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주영학을 가르친 김혜룡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주영의 정신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어려운 환경을 제약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유정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주영의 자유정신은 중동에서는 낮에 더워 일을 못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낮에 더우면 밤에 일하면 되고 조선소를 지을 기술과 돈이 없으면 빌려오면 되고 라는 식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 제약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이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아산은 자신의 성공은 실패에서 왔다고 단언한다. 그의 실패는 가출에서 시작됐다. 정주영은 1930년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일을 하라는 소장농인 부친의 뜻을 거스르고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가출했습니다. 인천 부둣가에서 한 번, 소판돈으로 다닌 서울의 부기학원에서 또 한 번, 아버지에게 덜미를 잡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세 번째 가출 후 1934년 쌀가게 복흥상회에 취직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신용과 성실함으로 부친이 1년 소작해 얻는 쌀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가출과 검거의 쳇바퀴는 끝이 났습니다. 그는 복흥상회를 인수해 1938년 경일상회를 개업했고 당시 경성여자상업학교, 배재여학교 기숙사에 쌀을 대며 첫 사업에 승승가도를 달리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쌀의 유통이 통제돼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첫 사업 실패의 쓴맛을 본 겁니다. 이듬해인 1940년 현대그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 아도서비스를 설립하지만 이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쌀집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삼창정미소 오윤군 씨로부터 3,000원을 빌려 부가현동에 있던 업체를 인수해 아도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한 달여 만에 화재가 발생해 수리 중이던 자동차 4대를 포함하여 공장이 전소돼 버렸습니다. 그의 사업 두 번째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때도 그를 일으킨 것은 신용이었습니다. 오윤근 씨로부터 3,500원을 더 빌려 신설동 공터에 아도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과거 부채까지 모두 갚고 성공하는 듯 했으나 2차 대전이 격화되면서 전쟁 물자 총동원령이 내려져 쇠붙이하는 공장은 모두 문을 강제로 닫게 됐습니다. 세 번째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황해도 홀동광산에서 자동차로 광석을 나르던 일을 시작했는데요. 광산소장과의 갈등으로 사업을 접은 것이 1945년 8월 해방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더 사업을 했더라면 동생들과 시베리아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소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광산소장에게 물류사업을 넘기는 대가로 받은 5만 원은 그가 1946년 중구에 미 군정적산 200평을 불화받아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설립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건설 신화의 시작은 실현이었다. 자동차 수리업을 하던 그가 변신을 시도한 것은 관청을 드나들면서 느낀 자동차 수리업자와 건설업자들의 수주 규모의 격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관공서에 수금을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3, 40만 원을 주는데 건설업자는 몇 천만 원씩 받아가는 것을 보고 더 큰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1947년 현대토건을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6.25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기회로 바꾼 것은 부산 피난 시절이었습니다. 미군 10만 명 숙소 공사와 유엔군 묘지 단장 사업, 아이젠하워 대통령 숙소 건설 등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요. 당시 한겨울 잔디가 모두 말라 없어진 유엔 묘지에 보리를 심어 푸른 묘지의 풍경을 연출한 에피소드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전쟁 중 벌었던 돈은 전후 고령교 복구 사업의 실패로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1953년 고령교 공사 과정에서 1년 새 100배나 뛰어오른 초고 인플레이션과 부족한 장비 때문에 지연된 건설 공기로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정주영은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 겨우 부도를 넘기게 됩니다. 이 빚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정주영은 건설업에서의 우수 장비의 필요성과 정부 수주에 의존하는 국내 건설 산업의 한계를 실감합니다. 이후 정주영은 해외로 나갔고 이는 현대건설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1966년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왑 고속도로 도로공사, 알래스카 산속의 교량과 주택, 파푸아뉴기니 지하 수력발전소, 베트남 메콩강 준설과 군사기지, 호주의 항만 준설공사 등은 그 시절 주요 사업들입니다. 곧바로 중동건설이 터지면서 현대건설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2년 6개월이라는 사상 최단 기간의 완공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도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 정주영은 건설업의 경험으로 배를 만드는 것도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배 만드는 것은 설계대로 철판을 용접하면 되고 큰 30만 톤 배는 엔진에 4만에서 5만 마력 발전소를 넣어서 움직이는 거다. 종합건설회사가 그 분야에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 만들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라고 자서전에 썼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산의 첫 포기도 이때였습니다. 해봤어? 라고 말하는 그도 당시 조선소 건설을 권유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해보니 안 되더라며 포기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요구에 미국과 일본의 기업과 정부를 찾아가 기술 이전과 차관을 요청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시도해 영국을 찾아갔는데요. 상환 능력과 잠재력에 의문을 표하던 영국 애플도어사의 롱바톰 회장 앞에 아산은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놓고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한국은 이미 16세기에 철갑선을 만들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철선을 만들기 시작한 영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울산 앞바다를 보여주는 5만 분의 1 축적의 백사장 지도 한 장과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 지폐, 그리고 조선소도 없는 기업이 배를 만들어주겠다며 수주한 26만 톤짜리 배 2척. 이렇게 한국의 조선산업은 시작됐습니다. 30만 톤급 유조선 4척이 동시에 바다 한가운데 접안할 수 있어서 전 세계 건설 역사에 남을 만큼 큰 규모였던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도 아산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공사입니다. 10층 빌딩 크기와 맞먹는 자켓을 포함한 모든 기자재를 울산에서 만들어 바다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운송하는 모험을 감행했는데요. 무려 12,000km의 거리를 19번에 걸쳐 이동하며 안전하게 기자재를 운송해내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웃었던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서산 간척 사업 과정 중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서 폐유조선을 가라앉혀 유속이 가장 빠른 곳을 막는 정주영 공법을 고안해낸 것도 자유로운 사고의 결과입니다. 한강 기적 속에 기적은 없다. 정 회장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다.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저 꽤 부유한 노동자로 생각한다. 나 자신이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나의 일생은 이들과 함께한 세월이다 라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는 매일매일 소학교 소풍 가듯 기쁨에 흥분하듯이 그렇게 살아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미래를 향한 희망에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인생의 고달픔에 고민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청년 정주영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